안녕하세요. 민용니트의 민용민용입니다. 또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오랜만에 오는데도 항상 반갑게 맞아주셔서 열심히 영상을 찍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 소개부터 해볼게요. 저는 유튜브와 인스타와 블로그에서 민용니트라는 니팅 브랜드로 활동을 하고 있는 뜨개 작가 민용민용입니다. 이 영상이 제 첫 영상이신 분들 너무너무 반갑고요.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팟캐스트 영상 찾아와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항상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은 제가 이렇게 뜬 것들, 그리고 뜨고 있는 것들, 그리고 지름한 것들, 그리고 뜨개와 관련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제가 아주 편안하게 의식의 흐름대로 이야기하는 뜨개 팟캐스트 영상입니다. 제가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만큼 여러분들도 뜨개 하시면서 어떤 마실거리 마시면서 편안하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열심히 작업한 것들을 소개를 해볼 건데 제가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다 펼쳐놓고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자랑할 게 너무 많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꽉 찼죠, 화면이. 지금 이게 다 F5예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F5가 오늘은 하나, 둘, 셋, 네 벌이 되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또 지름을 해가지고 지름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책 소개해드릴 것도 있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아주 길다. 촬영하기가 겁나요, 지금. 길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한 번에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시작해 볼 거는요. 제가 이제 지난 팟캐스트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살랑인용 블라우스. 그때는 이름이 막 있네 없네 했었는데 이름은 이제 살랑인용이 되었고 그때도 발표를 했었죠. 자막으로. 살랑인용 블라우스고 요거는 탑 버전. 조끼처럼 베스트처럼 입을 수 있는 탑 버전이고요. 그리고 키즈 사이즈입니다. 저희 작은 애 사이즈로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마이 사이즈, 어른 사이즈로 블라우스 버전이랑 탑 버전 두 가지 라이트 베이지 색상이랑 라일락 색상을 보여드렸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그 이후로 제가 키즈 사이즈도 완성을 해서 테스트 니팅까지 진행을 하고 오늘 이제 딱 테스트 니팅이 끝나는 날이에요. 시간이 또 지나서 테스트 니팅도 끝났고 이제 살랑인형 패키지 판매, 도안 판매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민용니트.com 홈페이지로 오셔서 도안과 패키지 원하시는 거 구매하실 수 있고요. 우리 이제 테스터님들의 예쁜 작품을 제가 자랑을 안 하고 갈 수 없잖아요. 테스터분들의 작품 한번 보고 갈게요. 우리 테스니터님들 꼼꼼하게 검수해주시고 예쁜 완성작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영상 이어서 볼게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또 제가 촬영을 하고 나서 또 3주 이상이 흘렀다는 거죠. 그 3주 동안 제가 뜨개를 많이 했고 뭔가 좀 많이 바빴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산더미처럼 소개해드릴 것들이 쌓여있는데 빨리빨리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키즈 사이즈는 제가 611번 리네아 챔프의 611번 블루 색상으로 작업을 했고요. 이 블루 색상이 너무나도 이 카메라에 잡히지 않고 있는데 제가 항상 얘기했을 때 따뜻한 색깔, 따뜻한 블루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블루고 이게 햇빛에 봤을 때 진짜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작은 애 착샷을 찍었을 때 그나마 좀 이제 자연광에서 찍어서 색감이 좀 잘 잡힌 것 같아요. 그 사진으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네,
블루 색깔 너무 예쁘죠? 이 색깔이랑 지금 보이는 색깔이랑 너무 다르죠? 자연광에서 보는 색깔이 조금 더 정확하고요. 챔프라는 실은 제가 실 소개를 지난 영상에서도 꽤 했었는데 이렇게 공기층을 머금고 있는 통통한 실이 잔털들, 알파카 잔털들이 포송포송포송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7mm 바늘로 떴음에도 굉장히 숭덩숭덩하지만 의외로 이렇게 털들이 구멍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가지고 좀 보송보송하고 따뜻한 느낌이고 굉장히 가볍습니다. 저번에 마이 사이즈는 제가 1사이즈 블라우스, 소매 있는 버전을 떴을 때 블라우스가 166g이었고요. 그리고 베스트, 탑 버전, 그러니까 소매 없는 버전인데 마이 사이즈 3 사이즈로 저도 입을 수 있는 사이즈가 127g이었고요. 그러면 얘는 과연 얼마일까요? 키즈 사이즈 라지 사이즈인데요. 7, 8세 사이즈이고 근데 81g. 두 볼로 떴습니다. 그러니까 두 볼도 채 안 쓴 거죠. 정말 가벼워요. 너무너무 가벼워요. 그래서 진짜 가볍게 아이들한테 간단하게 입힐 수 있고 부드러워가지고 애들도 맨살에 입혀보진 않았어요. 어쨌든 탑이니까. 더운 날에는 그냥 맨살에 입혔겠지만 그래도 이제 가을이 됐기 때문에 반팔 위에다가 입혔었거든요. 그래서 따갑다 소리는 전혀 안 했고 부드럽다 엄마 이거 만질 때 기분이 좋아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너무너무 가벼운 편물이라 진짜 만족스럽고 핏은 저번에도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디자인했을 때 어떤 점을 중점으로 디자인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가지고 이번에는 좀 생략을 하고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가볍게 나왔고 근데 이제 챔프가 코튼, 울, 그리고 알파카 혼방이에요. 그래서 보통 알파카 실들은 털날림이 있어요. 제가 이따가 또 소개를 해드릴 건데 보통 알파카 실들은 털날림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얘는 이렇게 털이 약간 보실보실 솜사탕 같은 느낌의 그런 잔털들이에요. 가까이서 보시면 네, 이런 느낌의 지금 여기 기모감 이쪽에도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약간 모헤어를 쓴 것 같은 느낌의 그런 잔털 같은 기모감이거든요. 근데 얘가 뜰 때 꽤 많이 날려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뜨개를 잘 못하고 작업실에서 뜨개를 많이 했고 하고 나서 항상 돌돌이 밀고 청소기 돌리고 이렇게 하면서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까만 옷을 입고 있으면 이렇게 뜨면은 얘가 묻어나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살짝씩 화면에 전혀 안 잡히나요? 안 잡히네. 이런 식으로 털이 묻어요. 요거는 감안을 해주시고 입으실 때 까만 옷이랑 입으면은 이렇게 털이 달라붙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조금 유의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안에 저는 이너를 제가 뭐 탑이나 블라우스나 입는다면 이너를 약간 스킨색으로 입거나 핑크톤으로 입거나 그런 식으로 아니면 아이보리로 입거나 검은색은 조금 피할 것 같아요. 네, 그런 팁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두 볼도 안 되게 너무 가볍게 나와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아들인데도 요 넥라인의 요 레이스 무늬가 좀 어떻게 보일까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 살짝 고민을 하긴 했어요. 근데 괜찮을 거라는 믿음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살짝 했는데 여자애 같으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이 살짝 있었는데 입혀보니까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냥 너무 예뻐요. 착샷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부담스럽지 않게 아이한테 예쁘게 잘 어울리고 아들한테도 이 탑 옵션 아무래도 소매가 있는 버전에는 소매 끝에 무늬가 오기 때문에 그건 아들한테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소매가 없는 탑 버전은 전혀 레이스 무늬가 있어도 아들들한테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 첫 번째 F5 살랑인형 키즈 사이즈 소개를 마쳐보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제가 디자인한 소담한용 풀오버입니다. 와! 그래서 지금 소담한용 풀오버 같은 경우에도 테스트 니팅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정말 드물게도 제가 테스트 니팅 중에 또 다른 테스트 니팅을 겹쳐서 하는 경우가 정말 드물거든요. 왜냐면 그만큼의 작업 속도가 제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팟캐스트의 지지난 영상을 자꾸 지난 거 보라고 해서 죄송한데 지지난 영상을 보시면 제가
뜨개를 거의 못하고 그때 가정보육을 한참 한 애들이 계속 아팠어가지고 가정보육 하느라고 뜨지는 못하고 스와치 작업을 계속 한 때가 있었어요. 그 시기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뜨개는 못했지만 스와치는 많이 떴어요 하고 보여드렸던 영상이 아마 지지난 영상이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와치였죠. 그래서 지금 색깔 보시면 이 스와치랑 똑같은 색상으로 작업을 한 거고요. 그때 떴던 스와치가 지금 이렇게 풀오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긴팔 스웨터가 되었고요. 요 요크 부분에 탑다운 요크 구조로 원통으로 계속 뜨면서 배색 뜨기를 하고 그리고 소매 분리 해주고 몸통과 소매도 똑같이 원통으로 떠서 내려오는 약간 기본적인 요크 배색 스웨터입니다. 그래서 그때 떴던 스와치하고 똑같죠? 바뀐 거 없어요. 똑같이 나왔고 그리고 사이즈나 이런 것도 저희가 1 사이즈를 떴거든요. 5 사이즈 정도의 딱 레귤러한 핏으로 입을 수 있는 사이즈가 나와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요걸 작업한 거는 그때 스와치 떴을 때도 소개를 해드렸었지만 소노모노 알파카 울이라는 실이에요. 소노모노는 약간 천연 그대로의 가공하지 않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가고 있는 실 라인이고요. 일본 하마나카 브랜드에서 나오는 실이에요. 소노모노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얘는 알파카 울이고요. 울 60%에 알파카 40%. 인 실입니다. 그래서 얘는 약간 굵기감이 상당하죠. 굵기감이 있는 실이라 저는 요 메리아스 부분에서는 5.5mm를 사용을 했고요. 요 배색뜨기 부분에서는 6mm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목 네크라인은 어차피 여기서 이제 코를 늘릴 거기 때문에 그리고 머리가 들어갈 때 조금 편안하기 위해서 요 메리아스 부분과 같은 5.5mm 바늘로 일단 내 고무단은 시작은 하지만 요 밑으로 내려갔을 때 소매와 몸통 고무단은 살짝 오므려지게 하고 싶어서 얘는 5.5mm로 메리아스를 떴으니까 5mm로 바늘을 줄여서 고무단을 떠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몸통이랑 소매 고무단은요. 그래서 총 3가지 바늘을 사용을 했어요. 배색 부분에서 6mm 그리고 고무단과 몸통 메리아스, 소매 메리아스 부분에서는 5.5mm 그리고 몸통 고무단과 소매 고무단에서는 5mm 바늘 이렇게 3가지 바늘을 사용하게 된 거죠. 제가 이 소노모노 실로 배색뜨기를 하게 된 계기는 이전에 제가 이 실을 써봤었어요. 근데 그때 썼을 때 배색뜨기 하기 정말 좋은 실이겠다 뜨면서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걸로 뜬 옷을 입었을 때 진짜 따뜻하고 따갑기는 해요. 이게 전혀 가공이 되지 않은 울 알파카 실이기 때문에 알파카 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털날림이 있어요. 근데 얘는 털날림이 약간 길쭉한 모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기모감을 보시면 가까이서 보시면 이런 털들이 이게 지금 제 머리카락이 아니고 이렇게 까만 털들도 중간중간 길쭉하게 뜨면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얀 털들도 이렇게 길쭉한 거 보이시죠? 약간 모질이 길쭉합니다. 그래서 이런 털들이 콕콕 찌르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맨살에 입으시면 예민하신 분들은 정말 따가워서 못 입으실 그런 실이고요. 근데 이제 안에 이너를 입는다거나 나는 괜찮아 하는 사람들은 그냥 입어도 돼요, 맨살에. 그게 바로 접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맨살에다 그냥 나시 입고 입었었나? 그냥 어쨌든 막 그렇게 긴팔 안에다 껴입고 반팔 껴입고 이렇게 입지 않고 그냥 나시에다가 아니면 그냥 속옷 입고 이너 입고 입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진짜 두툼하거든요. 실이 두툼하고 편물이 이게 배색이 들어가니까 여기는 더 두툼합니다. 그래서 진짜 따뜻해요. 그래서 너무 겨울에 이 실로 떴던 다른 이제 스웨터를 되게 잘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내가 나중에 배색 스웨터를 떠야겠다 하고서 실을 사놨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그때 스와치를 떴었고 그리고 이렇게 스와치를 바탕으로 요크 스웨터를 또 디자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색뜨기 너무 잘 나오죠? 코 모양도 잘 보이고 이 소노모노는 그 천연 그대로의 컨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염색도 따로 안 해요. 그래서 색상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추럴한 컬러들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색인데 회색도 그레이
톤에 가까운 회색이 있고 이건 살짝 베이지기가 도는 회색이고요. 그리고 요런 아이보리색, 그리고 요런 차콜색, 그리고 약간 좀 진한 밤색 같은 색깔 있고, 그리고 약간 회색이랑 하얀색을 이 아이보리 색상을 섞어놓은, 이렇게 꼬아놓은 색, 그러니까 연사해놓은 색, 그러니까 약간 줄무늬처럼 느낌이 나는 그런. 근데 그거는 안 써봐서 잘 모르겠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색상이 다양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내추럴 톤 컬러이기 때문에 그냥 떴을 때도 편물이 그런 자연스러운 색감이어가지고 너무 예쁜 거죠. 취죠. 그래서 우리 약간 아이슬란드나 굉장히 추운 쪽 지방, 노르웨이나 이런 쪽 지방에서는 이런 두툼한 실로 내추럴한 컬러의 요크 배색 스웨터를 많이 뜨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을 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단순한 배색이면서 두툼한 실로 짰을 때 금방 뜨고 또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내고 싶어가지고 디자인을 하게 된 거였고 결과적으로 너무너무 배색도 재밌고 따뜻하게 잘 나왔다. 근데 이 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따갑기 때문에 그냥 입었을 때 따갑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걸 못 입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스와치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이들 사이즈는 다른 실로 떠야겠다. 그래서 냈던 스와치가 요거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두 디자인의 굵기감을 맞춰야 어릴 거 아이 거 같이 입었을 때 세트구나라는 느낌을 느낄 수 있잖아요. 얘는 굵은 걸로 떴는데 얘는 가는 걸로 떠버리면 또 비슷한 느낌이 안 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키즈 사이즈는 부드러우면서 굵기감이 비슷한 세븐이지, 낙양모사의 세븐이지 실을 썼고요. 근데 살짝 굵기가 모자라요. 이 알파카 울보다. 얘는 기모감이 포실포실해서 같은 굵기라도 기모감이 있으니까 조금 더 굵은 바늘을 사용해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요거는 울 아크릴 혼방이기 때문에 기모감이 막 그렇게 대단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대신에 이 배색을 떴을 때 깔끔하게 코들이 보이면서 약간 이렇게 명확하게 선명하게 배색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울알파카 같은 경우는 기모가 있기 때문에 이런 코 모양을 좀 뭉그러지는 그런 느낌이 나면서 근데 또 이건 장점이 서로 코들이 이 기모감을 엉키면서 만약에 스틱을 하게 된다 할 때는 이런 실들이 훨씬 좋은 거죠. 서로 잘 엉겨져 있으니까 잘랐을 때도 코가 잘 안 풀릴 거고. 근데 얘는 부드럽고 코 모양이 선명하게 보여서 배색했을 때 조금 더 그 배색의 패턴이 잘 보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서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이 입기 위해서는 부드러워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따가우면 난리 나죠. 아이 따가워 못 입겠어 막 목 잡아 당기고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 목 잡아 당기는 거지. 안 돼! 막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잠깐만 엄마가 해줄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부드러워가지고 아이들이 그냥 잘 입더라고요. 그래서 요걸로 뜬 게 바로 요거 키즈 사이즈 입니다. 색이 또 이게 정확하게 잡히는 느낌은 아닌데 요거보다는 조금 실물로 봤을 때 조금 밝거든요. 지금 채도가 조금 명도가 낮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좀 이 톤이 어둡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실물로 봤을 때는 요거보다 조금 밝은 색이에요. 그래서 요 배색이 요렇게 두 개가 엄청나게 잘 안 보이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파란색이 카메라가 잘 못 잡나? 네, 어쨌든 요거는 이제 세븐이지로 뜬 키즈 사이즈 소담한용 풀오버입니다. 그래서 저희 둘째 사이즈로 라지 사이즈 7, 8세 사이즈로 떴고요. 사용한 실은 낙양모사의 세븐이지인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울 아크릴 혼방실이고요. 요건 제가 쓰다 남은 거라 조금 홀쭉하게 안 예쁜데 80g에 131m 울 60에 아크릴 40% 혼방실이고 진짜 부드럽습니다. 제가 이걸로 이전에 반행용 케이프 디자인을 했었고 부드러워서 부드럽고 굵기감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쓰기 좋은 실이에요. 의류를 뜨기도 좋고 그리고 뭐 목도리나 소품을 뜨기도 좋고 근데 이걸로 다 이제 어른 옷을 만약에 뜬다 그러면은 좀 더 많이 무거워졌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 사이즈는
엄청 크진 않기 때문에 아이들 사이즈로는 좀 적당한 무게감으로 완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가 데님색 787번 색을 이번에 처음 써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이 카메라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따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거보다 조금 연하면서 진짜 청바지 데님 컬러인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기 걸 떴는데 제가 입고 싶은 거 있죠. 그래서 언젠가 이걸로 제 거를 꼭 뜨고 싶습니다. 너무 색깔 예쁘고 저한테도 잘 받는 것 같아요. 나중에 내 걸로 꼭 떠야지. 그래서 두 개의 차이점은 같은 디자인, 같은 배색 패턴인데 조금 차이점은 뭐냐면 아이들은 이 아몰이 너무 깊어지면 옷을 입었을 때 불편하니까 애들은 이제 팔 들고 뭐하고 활동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몰이 너무 길어지면 아이들이 불편해서 이 아몰 길이를 줄이는 데 좀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차이점, 여기까지는 똑같고 여기 이 부분이 조금 다르죠. 이 부분이 조금 더 짧습니다. 무늬가. 나머지는 무늬가 같고요. 그리고 세븐이지의 게이지가 조금 더 타이트해요. 그러니까 같은 코스를 뜨더라도 세븐이지로 요 알파카 울이랑 세븐이지로 뜬 것 중에서 세븐이지가 조금 더 작게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게이지가 완전히 똑같진 않아서 이번에 도안 작업을 할 때도 하나의 도안을 작업하는 기분이 아니었어요. 게이지가 다르기 때문에 다시 다 계산을 해야 돼서 마이 사이즈는 알파카울 게이지에 맞춰서 하고 그 다음에 키즈 사이즈는 요 세븐이지 게이지에 맞춰서 했습니다. 그래서 바늘도 달라요. 요 키즈 사이즈는 배색뜨기를 할 때 5.5mm 바늘을 썼고요. 요 메리아스 부분과 목 고무단에서는 5mm 바늘을 썼고 그리고 요 소매와 몸통 고무단에서는 4.5mm 바늘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 사이즈랑 비교하면 바늘이 다 하나씩 내려갔죠. 0.5mm씩 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게이지가 서로 다르고 떴을 때 이 게이지가 다르기 때문에 아몰도 그리고 제가 충분히 그래도 작은 아이들도 입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이 요크 패턴 무늬의 아몰 깊이를 줄여놔가지고 애기들한테도 잘 맞지 않을까, 편하게 입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실의 특성상 무늬가 나타나는 선명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얘는 좀 컬러워크를 다양한 색으로 쓸 수 있어. 세븐이즈는 색상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양한 색상을 쓸 수 있어서 이제 아이들 것 같은 경우에는 좀 알록달록하게 이쁘게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색상 선택의 범위가 넓고 떴을 때 그 색상이 조금 더 뚜렷하게 잘 보인다. 요 무늬만 보더라도 배색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굉장히 잘 보이죠. 뚜렷하게. 그러니까 얘는 기모감이 그렇게 서로 막 엉겨붙고 코들이 뭉그러지지 않아서 배색이 잘 보이고 여기는 이제 기모감이 빵빵한 실이기 때문에 코들이 서로 이렇게 살짝살짝 뭉그러지는 느낌이 있다. 근데 또 그게 또 페어아일의 매력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두 개의 차이점이 있고 약간 실의 느낌의 촉감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핏은 레귤러 핏, 정핏입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입으실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 끌고 가면서 페어아일 할 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안에서 중요한 거는 제가 이 도안을 만들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지금 세 가지 색상을 사용하잖아요. 데님, 베이지, 그 다음에 밤색, 그리고 여기서도 그레이 베이지, 아이보리, 차콜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배색을 하는데 한 단에서 세 가지 색을 다 쓰는 경우는 없어요. 한 단에서는 무조건 두 가지 색이나 한 가지 색만 사용하는 배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아요. 초보자분들도 도전하실 수 있는 배색이고요. 이 배색의 너비 자체도 그러니까 이 배색의 간격 자체도 넓지 않아서 배색의 간격이 길어질수록 뒷실을 걸어주면서 떠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걸어주지 않고 절대 한 번도 걸어주지 않고 뜰 수 있는 굉장히 리드미컬한 배색뜨기여서 초보자분들께도 정말 추천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요크 같은 경우에는 요 넥 고무단에서부터 그냥 떠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원통으로 뜨면 제가 살랑인형 때도 설명을 드렸었죠. 그냥 원통으로 뜨면 우리 몸은 굴곡이 져 있기 때문에 앞목이 쳐서 이렇게 달라붙는 치받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뒷판을 조금 올려서 안목이 좀 내려오게끔 얘도 마찬가지로 둘 다 경사뜨기를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차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입었을 때 안목이 살짝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판과 뒷판에 높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안 보이죠? 이렇게 제가 동그랗게 보여드리면 도넛샷으로 찍는다고 봤을 때 여기서는 경사뜨기가 안 보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도넛샷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서는 경사뜨기가 안 보입니다. 경사뜨기는 배색 패턴이 다 끝나고 나서 보여드리기 참 힘드네요. 배색 패턴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이 부분에서 따로 들어가게 되고요. 지금 보시면 소매분리가 여긴데 이 뒷판에서는 배색 패턴이 끝났을 때 소매분리까지 한 이만큼의 단이 있어요. 그쵸? 근데 앞판에서는 배색 패턴이 끝나고 나서 요 소매분리가 여기니까 요렇게 따라왔을 때 소매분리까지 단이 별로 없죠. 경사뜨기를 줘서 뒷목이 높여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단차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디테일을 줘서 안목을 좀 내려줬고요. 그리고 소매는 펑퍼짐하지 않게 줄여가면서 똑같아요. 마이 사이즈도 적당히 줄여가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손목을 따뜻하게 이렇게 감싸줄 수 있게끔 이렇게 딱 조이게 들어올 수 있게끔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릴 거는 배색뜨기를 할 때 우리 이제 두 가지 색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항상 배색을 하는 실이 두드러지게끔, 그러니까 바탕색, 배경색과 배색, 강조색이 있다면 항상 그 배색이 두드러지게끔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세 가지 색을 쓰잖아요. 세 가지 색을 쓸 때는 좀 어떤 색을 강조해서 잡고 떠야지가 좀 중요한 편입니다. 그걸 이제 컬러 도미넌스라고 하는데요. 컬러 도미넌스는 우리가 편물로 떴을 때 강조되는 색이 눈에 잘 보이도록 뜨는 기법인데요. 패턴을 떴을 때 요 두 가지 색상 중에서 요 데님색과 짙은 밤색 중에서 어떤 색을 더 내 눈에 강조하고 싶은지를 결정하는 게 컬러 도미넌스예요. 여기서 봤을 때도 차콜색이 강조가 될지, 그레이지 베이지가 강조가 될지, 요 아이보리가 강조가 될지, 차콜색이 강조가 될지 그런 것들이 이 패턴의 전체적인 모양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요. 지금 보시면 얘는 요 차콜색이 조금 더 코의 크기가 크고 아이보리와 요 베이지 색깔이 조금 더 코의 크기가 조금 더 작게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차콜색의 요 무늬가 조금 더 도드라지는 거예요. 전체적인 스웨터의 편물에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점들을 제가 이제 디자인을 할 때 요 패턴이 좀 잘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의도가 여러분들이 도안을 보시면서 뜰 때도 정확히 편물에서 나타나기 위해서 그 컬러 도미넌스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도안에서 이제 제가 제시를 해드렸어요. 컬러 도미넌스에서 강조색을 어떤 색으로 잡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도안에 다 담았으니까 도안 보시면서 그 내용 보시면서 뜨기에는 어렵지 않게 뜨실 수 있을 거라 초보자들한테도 정말 추천하는 배색 스웨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완성을 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스트 니팅 중이고요. 얘는 그래서 다음 달쯤에 여러분들께 패키지나 도안으로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예쁘죠? 얘도 제가 착샷을 찍었어요. 1사이즈는 제가 못 입어서 친구한테 입혀가지고 착샷을 찍었고요. 요거는 저희 둘째 사이즈라 둘째한테 입혀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한번 보고 오실래요? 예쁘죠? 정말 깔끔하게 약간 기본적인 클래식한 느낌의 요크 배색 스웨터여가지고 너무 편하게 코디할 수 있고요. 저희 신랑도 진짜 예쁘다 소리 별로 안 하는데 요거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요거 내가 떴으니까 나는 입을 거야 라는 그런 강렬한 마음이 있지만 신랑이 이거를 따갑다고 안 입을 것 같은 그런 좀 까탈이라 떠줄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뜨면은 저도 같이 우리 사이즈가 같아가지고 뜨면 같이 입을 수는 있으니까 고민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소다마뇽도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제가 진짜 여러 에피소드에서 이 돌먼을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쵸? 진짜 오래 뜨고 있었죠. 제가 3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11월이거든요. 굉장히 오래 잡고 있었던 프로젝트고 드디어 완성을 했어요. 진짜 완성했습니다. 여기 소매도 다 끝났죠. 이쪽도 소매 끝났죠. 몸판도 다 돼 있죠. 실정리 다 했죠. 진짜 끝났습니다. 지난번 에피소드에서는 제가 이제 앞뒤판 다 떴어요. 이제 꼬매면 돼요 하는 상태에서 끝났었는데요. 이제는 다시 연결하고 그리고 넥라인 코 주어서 넥밴드 떠주고 소매도 마무리 해줬는데요. 원작은 조금 지금 제가 마무리한 모습과는 달라요. 보여드릴게요. 네, 원작은 이렇게 소매도 고무단으로 마무리를 하고 편물의 이 느낌에서 크게 막 오므라드는 느낌이 아니죠. 소매통도 이렇게 여유분이 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편물의 느낌이 굉장히 좀 가벼우면서 유연성이 있는 찰랑까지는 아니더라도 유연성이 있는 느낌의 조직감으로 보여지죠. 이렇게 좀 떨어지는 맛이 유연하게 떨어지는 맛으로 보여져요. 근데 제가 입었을 때는 제가 요거 900g 들었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900g이 이제 넘을 거예요. 넥밴드도 달았고 소매도 마무리했고 했으니까 그거보다 더 이제 커졌으면 재보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제 거는 굉장히 좀 퉁퉁한 편물이에요. 두꺼운 편물이에요. 그래서 입었을 때 정말 두툼한 가디건? 정말 두툼한 자켓 느낌으로 입는 방한복 스타일의 풀오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게 나왔고요. 제가 이렇게 된 이유는 여태까지 이 에피소드를 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빠르게 설명을 할게요. 도안은 투데이즈 니트 방금 보여드렸던 책 유월의 솔님의 투데이즈 니트에 실려있는 돌먼 슬리브라는 풀오버고요. 올 차트로 되어 있고 사이즈는 하나뿐인 옆으로 뜨는 요 소매 끝, 이쪽 소매 끝에서부터 떠서 예를 들어 이쪽 소매 끝에서 끝나는 이렇게 사이드웨이로 뜨게 되는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의 완성 치수가 122였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122로 뜰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이 모델의 여리여리 핏이 이 굉장히 박시한 핏이 이뻐 보여가지고 그럼 내가 박시하게 입으려면 한 130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게이지를 키운 거죠. 그래서 원작은 4mm 바늘로 쓰고요. DK 웨이트의 실을 가지고 4mm 바늘로 뜨게 됩니다. 근데 저는 요 아이물투랑 에이캐시미어 실 두 가닥을 함께 잡고서 한 월스티드 정도가 됐을 거예요. 월스티드 정도의 실을 가지고 4.5mm 바늘로 지금 편물을 뜬 거거든요. 그래서 더 당연히 게이지는 커졌겠죠? 옆으로도 커지고 4.5로 떴으니까 이 단도 커질 거예요. 그래서 단이 커지면 여기는 옆으로 뜨는 디자인이니까 단이 이렇게 뜨는 거니까 단이 길어지면 우리 입었을 때 완성품이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바늘과 실을 바꿔서 게이지 조정을 해서 뜨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간과를 한 거죠. 얘가 이렇게 두툼한 편물이면 다 떴을 때 진짜 가슴둘레가 130이 되는 완성작이 되었을 때 그렇게 무거울 거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일단 빨리 캐스트 하고 싶어. 게이지 늘어났어. 좋아. 빨리 시작하자. 그러고 막 시작하다 보니까 한 요 앞판 반 정도 왔을 때 이만큼 떴어요 하고 이제 제가 돌먼 슬리브 이걸 완성을 꼭 하고 싶어가지고 함뜨방을 모집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제가 이거를 금방 뜨지 못할 겁니다. 또 롱스토리 TMI 나오는데 제가 금방 뜨지 못할 겁니다. 저는 이제 3월에 시작을 하지만 아마 우리 겨울에
올 겨울에 입어요. 괜찮으신 분들만 오세요 하고 함뜨를 모집을 했었고, 처음 시작은 처서, 우리 겨울이 추위가 시작되는 처서에, 여름이 끝나는 처서에 완성을 해보자 하고 스타트를 해서 저는 11월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완성을 했어요. 이거 완성을 할 수 있었던 건 진짜 그 함뜨방 덕분이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르네님이 안 계셨는데, 이 원작자 6월의 솔님이, 르네님이 안 계셨는데, 중간에 이제 함뜨방에 오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낼름 덥석 초대를 해서 함뜨방에 르네님도 함께 해주셨고, 또 르네님이 그렇게 채찍질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완성하셨어요? 이제 얼마나 드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 여기까지 떴어요. 그래도 막 비실비실 하면서 그래도 뜨고 있다는 거 인증하고, 그리고 또 제가 꼴찌가 될까봐 나름 반장인데 내가 모집했는데 내가 꼴찌는 하지 말아야지 하고 진짜 사심뜨기 할 시간이 있을 때는 다른 거 하나도 안 뜨고 얘만 떴어요. 진짜. 그래서 사심뜨기로는 지금 굉장히 긴 프로젝트였지만 완성을 했다. 함뜨방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 말고도 저는 이제 거의 꼴찌는 아니지만 거의 꼴찌입니다. 꼴찌 그룹입니다. 이미 완성하신 분들께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나도 갖고 싶어. 나도 돌먼, 나만 없어 돌먼 하면서 열심히 떴고, 이 게이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으니까 게이지가 커졌잖아요. 그래서 품만 커진 게 아니라 이 길이, 당연히 이 코 크기도 커졌으니까 여기서는 길이가 되는 거죠. 옆으로 떴으니까. 길이도 길어졌고, 그 길이가 길어지는 것처럼 이 소매통도 굉장히 커졌어요. 원작보다 이 소매통이 훨씬 더 커진 거죠. 제가 이거를 입어보니까 너무 이 봉산 탈춤 핏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넣어갖고 다녀도 되겠어요. 그래서 너무 커가지고 얘가 좀 어중뛴 느낌이어서 사진을 찍어뒀는데, 지금 이거는 제가 코를 많이 줄였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퍼프 스타일로 확 쪼매져 있죠. 그래서 이 코를 주울 때 얘를 이렇게 보여드려야지. 일단은 그냥 기본적으로 소매는 다 꼬맸고, 꼬맨 상태에서 봉상탈춤 핏인 걸 확인을 하고 얘를 이렇게 겹쳐 잡았어요. 이렇게 접어가지고 어떻게 겹쳤는지 아시려나? 만약에 얘를 이쪽을 기준으로 본다면 얘 이렇게 접고 싶은 만큼을 이렇게 겹쳐 잡은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눌렀어요.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 상태에서 코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바늘 얘가 대바늘이라고 친다면 이렇게 한꺼번에 다 꽂아가지고 실 걸고 코를 줄 때 여기 통과하고 여기 통과하고 여기 통과해서 이런 식으로 코를 주어가지고 겹쳐서 여기를 확 코를 줄여줬고요. 그리고 겉뜨기 한 바퀴 돌린 다음에, 그러고 나서도 여기가 이제 손이 들어갔을 때 조금 이렇게 감싸주는 맛이 있을 만큼 코스를 조정을 하고 싶어가지고 또 한 4분의 1 정도의 코스를 또 줄여가지고 최종 코스가 저는 33코. 33코로 되어서, 저는 게이지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코스가 적었습니다. 적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33코로 마무리를 해서 어쨌든 입었을 때 이게 또 마음에 들더라고요. 괜찮죠? 예쁘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또 저만의 돌머니 되었다는 그런 뿌듯한 마무리 소식을 전해봅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저처럼 만약에 너무 이제 소매통이 크다라고 하면은 이런 방법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겹쳐 잡고서 코 주워가지고 마무리. 여기가 이미 소매가 길었거든요. 그러니까 게이지가 커졌으니까 옆으로 소매 길이도 차트대로 뜨면은 더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이 내려온 상태여가지고 저는 고무단을 뜨면 한 이만큼 올 것 같은 거예요. 여기 손가락 끝만 보일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가지고 고무단을 길게 가지 않고 얘도 코 줍고 한 단 뜨고 그 다음에 코 줄이고 한 단 더 떠서 바로 코막음. 한 4단 뜨고서 코막음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깔끔하게 잘 됐죠? 그래서 여기로 지금 잡은 이유는 요 밑에 부분은 요 부분이 이제 소매 연결 여기를 이제 단면이었던 평면 뜨기를 했던 부분을 이제
꼬맨 거예요. 꼬맨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이렇게 겹쳐 잡으면 이 꽈배기가 깨져버리잖아요. 요거 꽈배기를 깨고 싶지는 않고 이 부분은 그래도 그냥 메리아스뜨기로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겹쳐 잡고서 이 꽈배기는 살리자 해서 이 윗부분을 잡고서 겹쳐 잡고 뜬 거고, 어쨌든 꽈배기는 아주 예쁘게 잘 살아났습니다. 그쵸? 깨진 곳 없이 꽈배기가 잘 살아있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이 꼬매기가 정말 오랜만에 한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제 디자인은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웬만하면 좀 쉽게 뜨고 웬만하면 원통으로 뜨고 웬만하면 탑다운으로 뜨고 싶어하는 저의 욕망이 가득한 그런 디자인들을 제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꼬매기 디자인은 아직까지 제가 안 냈던 것 같아요. 코를 주어서 뭐 뜨는 건 있지만 꼬매기 디자인은 아직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심뜨기 하거나 할 때만 꼬매기를 했었지 굉장히 이제 오랜만에 꼬매기를 한 거여가지고 처음에 어디서부터 꼬맸냐면 이 어깨부터 꼬맸어요. 일단 빨리 어깨부터 꼬매서 내 어깨에 올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어깨부터 꼬맸고 어깨 하루, 이쪽 하루, 그 다음에 이쪽 어깨 하루, 그 다음에 요 밑에 하는데 반나절,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하루 반나절 해가지고 한 4일 정도 꼬매기를 한 것 같아요. 꼬매는 데만 또 그렇게 걸렸고요. 네, 물론 제가 이제 다른 일들이 있어서, 제가 하는 일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하느라고 이걸 하루를 오롯이 쓰지는 못했다. 육퇴하고 이제 신랑이랑 같이 흑백 요리사 보면서 그때만 이제 꼬매기를 해가지고 한 4일 정도 걸렸다라는 거고, 그래서 어깨 먼저 꼬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을 꼬매는데, 요 부분은 여기 보시면 뭐 제가 잘 꼬맨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보여드리는데 떳떳하지는 못한데 이 부분은 이제 코끼리 연결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올라가서는 이제 단끼리 연결을 하는 부분입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단끼리.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같은 단일 거잖아요. 양쪽이니까. 꼬매다 보니까 얘네가 어긋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잘못 꼬맨 거잖아요. 그래서 어긋나지 않을 텐데 이러면서 막 가다가 왜 어긋났지 하고 막 또 풀고, 그리고 다시 이제 막 가다가 여기 또 맞았어. 가다 보는데 또 여기서 안 맞아. 와, 나 또 잘못했나 봐. 막 이러면서 막 풀고, 막 흑백요리사 보면서 소리만 듣고 정작 제대로 보지는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 연결했다, 꼬매다, 풀다, 꼬매다, 풀다를 많이 반복했다라는 거. 근데 어쨌든 다 꼬맸고, 제가 먼저 꼬매기 전에 세탁을 해놨었어요. 그래서 지난번 에피소드 보신 분들은 아시죠? 제가 펠팅 이슈가 있었던 거. 그래서 펠팅 이슈가 있어가지고 요 앞뒤판에 요 무늬 모양이 여기는 조금 더 쫀쫀한데 여기는 조금 코가 느슨하게 보이죠.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요 뒷부분에 편물이 마음에 드신다는 구독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손땀이 좀 밉긴 해요. 그리고 요즘이 또 이렇게 타이트하게 뜨는 편물이 또 유행이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더 예쁘게 보일 수도 있죠. 제가 보기에도 여기가 더 코 모양이 가지런하고 예쁩니다. 근데 제가 그때 얘기했을 때 크기는 안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상 꼬매고 나서 보니까 크기가 살짝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입었을 때 살짝 요 앞판이 더 크기가 커서 요 시접이 이 중간에 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살짝 이렇게 넘어가는, 이렇게 반 접었을 때 살짝 넘어가는 느낌이에요. 앞판이 조금 더 길어서. 뒷판이 조금 더 짧고 앞판이 조금 더 길게 이렇게 떴을 때 앞판이 조금 더 여기까지 오고 뒷판이 한 요만큼 오고 이런 느낌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좀 아쉽긴 하지만 근데 원체 이 통이 커가지고 별로 티가 안 나요. 별 티가 안 나서 저는 그냥 아무도 몰라 하고 그냥 잘 입기로 했습니다. 봉상탈춤 피실 때는 진짜 조금 이걸 어떡하지? 이게 어디 이너로, 그러니까 위에다가 뭔가 아우터를 더 입기에는 너무 크고 얘 하나만 단독으로 입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소매가 크니까 안 되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줄이고 나서는 괜찮았어요. 예뻐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잘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로 요거와 관련된 이슈 하나 더는 이제 돌먼 함뜨에서 르네님이 우리 완성자분들은 한번 입고 만나줘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의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먼저 그런 얘기를 진짜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뭐 모임을 주최하거나 이런 걸 진짜 못하기 때문에 르네님이 이렇게 모임에서 해주셔가지고 그럼 봐요. 그래서 이번에 만나기로 해서 날짜를 잡고 모임 날짜를 잡아놨어요, 미리. 이제 근데 그래서 제가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그 한 5일 전부터 막 열심히 꼬매고 밴드 막 하고 전날 소매 어떡하지? 하는 소매 막 이리저리 해보고 그래가지고 전날 밤에 진짜 실정리하고 입고 나갔어요. 그래도 미리 세탁은 해놨기 때문에 따로 세탁할 필요는 없어서 이런 것들은 그냥 스팀만 주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스팀 요런 시접 부분 여기 꼬맨데 그리고 넥밴드 그리고 소매 요런 부분만 스팀 주고서 입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5명 정도 모였거든요. 르네님 오셨고 저 같고 그리고 지선님, 정희님, 베베님 이렇게 해가지고 5명 모여가지고 서울역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 다 똑같은 옷 입고 만나가지고 우리끼리는 다 알잖아요. 돌머니다 이러면서 다 똑같은 옷 입고 저는 위에다가 뭘 입을 수 없어서 저는 이걸 아우터로 입고 갔고 그리고 지선님이랑 르네님은 편물이 이렇게 유연해가지고 후들후들 해가지고 위에다가 또 자켓이랑 코트를 아우터를 입으셨어요. 그래서 별로 티가 안 났단 말이죠. 우리끼리 식당 같은 데 들어갔을 때는 옷을 이제 다 벗어야 되니까 그때는 좀 부끄럽다 막 이러면서 우리 다 너무 똑같은 옷 입고 부끄럽다 이랬는데 진짜 카페 가서 다 같이 단체 사진도 찍고 되게 저는 처음 겪는 근데 인스타나 이런 데서 많이 봤었으니까 되게 부러웠었거든요. 너무 멋있다. 같은 옷 떠가지고 같은 뜨개 옷 입고 같이 사진도 찍고 멋있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직접 이제 뜨개 옷을 입고서 뜨개 하시는 분들이랑 다 같이 만나서 같은 뜨개 옷을 떴던 이야기를 하고 또 뜨개 관련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어가지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끝까지 이제 허울뿐인 방장이었고 방장의 노릇을 잘 못한 것 같아가지고 죄송하고 끝까지 이 함뜨의 수혜자는 최대 수혜자는 제가 아니었나 완성을 했으니까 최대 수혜자는 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재미있었고 이따가 얘기해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핸드메이드 페어에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다음에 이제 핸드메이드 페어에서 만나요 하고 이렇게 헤어졌어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조금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돌먼 프로버 완성을 했고 함뜨 모임도 나가서 우리 되게 사진도 찍고 재밌게 보냈다. 함뜨방 분들 감사합니다. 그래서 평일에 만나가지고 주말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또 못 만났는데 너무너무 죄송하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핸드메이드 페어 나가거든요. 여러분 그때라도 오시면 꼭 얘기해주세요. 저 부스 들려가지고 돌먼 함뜨에 누구누구예요 말씀해주시면 너무너무 반갑고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완성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완성 못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진짜 예쁜 옷이니까 꼭 완성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완성장 보내주시면 느네님도 너무 좋아하시고 저도 좋아할 거예요. 네, 이런 돌먼 슬리브도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난번 촬영하고 제가 하루에 촬영을 다 못하고 오늘 이제 다른 날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 이미지가 바뀌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촬영에 이어서 이제 F5 소개는 끝났고요. 제가 뜨고 있는 것들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알아보시는 분들 계실까요? 오랜만이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요거는 제 디자인 중 하나인 올리브뇽입니다. 지금 올리브뇽을 뜨고 있고요. 거의 다 떴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탑다운 형식으로 뒷판에서부터 떠서 앞판 코 주어서 V넥 만들어주면서 내려와서 앞뒤판 합쳐주고 몸통은 이렇게 원통으로 떠서 내려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제 디자인 중에 올리브용이라는 탑다운 베스트이고요. 제가 지금 뜨고 있는 거는 마이 사이즈 1 사이즈인데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실이 이 다루마의 갯모우라는 실이에요. 이 갯모우라는 실은 울백 실인데 이렇게 조금 연사가 약하게 되어 있으면서 진짜 양털처럼 꼬불꼬불 이렇게 귀여운 실인데요. 울백 실인데 굉장히 부드러운 편이고 맨살에 닿았을 때 느낌이 부드러워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울백이지만 약간 가공 처리된 느낌처럼 부드럽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촉감이 좋은 실이고 포실포실해서 느낌이 좋아요. 뜰 때 이게 지금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요런 양털이 이렇게 거의 꼬임 없이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에 가는 요 실이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요 심지 같은 실이 이 양털, 꼬임 없는 양털들이 너무 퍼지지 않도록 한번 감아준 형태거든요. 그래서 뜨다 보면은 요 한 올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제외하고 나서는 뜨는 맛도 좋고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의 실입니다. 그래서 저 다루마 이 갯모 처음 써봤는데 좋다는 말은 많이 들었었거든요. 제가 보는 일본 팟캐스트 중에서 이 실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언젠가 써봐야지 하고 제가 가지고 있던 실인데 요 초록색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초록색은 이번에 새로 주문을 했고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색은 하얀색이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게이지를 먼저 내보고 하얀색으로 먼저 게이지를 내서 확인을 해보고 요거 1사이즈 정도 뜨면 되겠다. 게이지는 원작 게이지보다 느슨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늬가 예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제가 이걸 지금 뜨고 있는 이유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이번 12월 달에 다음 달이죠 벌써. 다음 달에 코리아 핸드메이드 페어 2024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진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큰 도전인데요. 이런 전시 같은 거를 해보고 싶다 생각은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뭔가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전시를 준비하고 아무것도 없는 0에서부터 내가 그걸 시작을 할 수 있을까 항상 두려움이 앞서서 도전을 해보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코리아 핸드메이드 페어에서 이제 리네아가 참석을 하면서 리네아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혹시 참석하실 의사가 있는지.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참가를 하게 됐고요. 저는 이제 리네아 부스? 리네아 있는 쪽 라인의 부스에 한 작가로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품 전시를 위해서 제가 새로 이 샘플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제가 디자인 작업을 근래에 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디자인 작업은 스톱 여기까지 해놓고 디자인 작업은 스톱 해놓고 이제 전시회까지는 열심히 샘플 작업하고 전시회 관련 준비들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도안 보고서 열심히 뜨면 되는 그런 즐거운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뜨고 있고요. 요거는 지금 이제 마무리까지 한 10cm 정도, 완전 고무단까지 한 10cm 정도 더 뜨면은 끝날 것 같고, 제가 이제 마네킹에 한번 입혀보고 기장을 정하고 싶어가지고, 더 뜰 수 있었는데, 여기서 스톱을 해두고, 다른 거를 또 콜을 잡았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올리브용 여기까지 지금 5볼 딱 썼고요. 얘가 지금 6볼째거든요. 그래서 아마 완성까지는 6, 7볼 만약 기장이 조금 그렇긴 한데 한 7볼 정도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10cm 뜨려면 2볼은 더 필요할 테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늬 너무 잘 나오고 이 올리브용의 이 통실한 나뭇잎 무늬가 이것도 잘 살아있어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요. 이 갯모우 지금 이 색상이 15번 색상이거든요. 이 15번 색상이 미도리 히로세 작가님의 그 트윙클 배색 프로버 있잖아요. 그거의 원작실이에요. 그래서 그 초록색이 좀 궁금하기도 했었고 근데 원래는 그거를 모르고 있다가 제가 이제 색상 넘버를 검색하다가 이제
관련 프로젝트를 보면서 이제 이거 알게 됐는데, 초록색이 너무 싱그럽게 예쁜 초록색이에요. 그래서 원래 생각한 거는 올리브용이니까 약간 이름값을 하는 올리브용을 뜨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그린 계열로 색상을 찾고 있었는데, 이 초록색이 너무 싱그럽고 진짜 초록초록한 느낌의 초록이어가지고 딱 골랐는데, 이 주문 전이니까 정확한 색상을 좀 알고 싶어가지고 레블리에서도 막 그 프로젝트를 검색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나온 게 이제 그 트윙클이어가지고, 오, 트윙클 원작실이었어? 그래서 얼마나 예쁜지 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바로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만족스럽게 나오고 있고, 처음에 이 초록색을 주문하면서 약간 흰색 셔츠 아니면 흰색 티 이런 거에 레이어드를 요 초록색을 딱 해서 입으면 너무 이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시작을 했던 건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 예쁜 초록이어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요. 게이지가 좀 느슨해가지고 저도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잘 맞나? 그래서 맞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이제 완성을 하면, 제 거 올리브용이 없었거든요. 제 거가 될 것 같습니다. 좋아. 그래서 열심히 뜨고 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뜨니까 또 무늬를 또 까먹었다가 또 조금 뜨다 보니까 또 기억이 나가지고 열심히 그냥 순서 속도 잘 나면서 지금 목표를 일주일로 잡았었거든요. 코 잡고 일주일로 잡았었는데 중간에 이제 일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지금 일주일 만에 끝내지는 못했는데, 지금 요만큼 남았으니까 한 하루 이틀 사이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그 다음에 요거 말고도 제가 또 이제 샘플 작업을 하고 있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그저께 올리브용 저기까지 떠놓고 기장을 이제 정해야 되니까 더 뜨면은 너무 많이 또 떠버리면 안 되니까 멈춰놓고 킵해놓고 게이지 작업들은 다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실은 초이스 해놓은 상태였어가지고 어저께 밤에 이제 바로 봄비뇽을 이어서 샘플 작업 코를 잡았습니다. 색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 이거 보고서 또 이제 어떤 색깔로 뜰까 막 이렇게 하다가 저희 큰애 거 봄비뇽이 약간 형광 노랑인데 그 네온 컬러 섞어가지고 그게 너무 제 눈에는 너무 예뻤거든요. 원래 제가 이 형광 노란색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원래 이 형광 노란색을 좋아해가지고 구두도 형광 노란색이 있고 원피스도 형광 노란색 있고, 물론 결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아기 낳기 전에 좋아하던 그런 색깔들인데, 이 형광 노란색이 너무 예뻐 보였었는데 이번에 이제 샘플 작업하려고 컬러 차트를 보다가 이 노란색이 또 너무 예뻐 보이는 거죠. 그래서 또 열심히 또 찾아봐가지고 이 노란색이 프로젝트 내로 찾아봐도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노란색으로 초이스를 하고 가져왔습니다. 이 사용하고 있는 실은 똑같은 다루마의 울 모헤어 실이고요. 요거는 굉장히 용량이 적더라고요. 20g이에요, 20g. 20g이어서 20g에 46m. 굉장히 짧죠. 그래서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이제 마이 사이즈를 생각을 하고 일단 주문을 한 게 4팩을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4팩을 일단 주문을 해놓고 그 정도면 되겠죠? 안 되면 뭐 짧게 떠야죠. 이렇게 하고, 이 봄비뇽의 원작 바늘은 3mm예요. 3mm인데 얘는 지금 추천 바늘이, 권장 바늘이 5.1mm에서 5.7mm 정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봄비뇽은 라이트 핑거링 정도 되는 실에다가 실크 모헤어 레이스 실을 합사를 해서 두 겹을 함께 잡고서 4mm 바늘로 뜨는 디자인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이렇게 심지에 굉장히 모헤어 헤어감이 풍성하죠.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 심지가 굵은 편이고, 이거 심지 자체도 한 핑거는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헤어감이 굉장히 풍성한, 모헤어 자체도 이렇게 헤어감이 풍부하진 않거든요. 굉장히 약간 브러쉬드 알파카처럼 이렇게 비벼낸 듯한 느낌의 그런 헤어감이어가지고 조금 더 게이지가 더 크게 느슨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 합사를 해서 했던 것보다. 그래서 지금 제가 무늬 게이지를 냈을 때는 봄비뇽 원작보다 한 2코 정도 차이가 났고요. 그래서 무늬 게이지가 20코라면 제 게이지는 18코가 나왔고요. 지금 요걸 울 모헤어로 떴을 때, 그래서 저는 지금 키즈 X 라지 사이즈로
마이 사이즈 입을 걸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봄핀용 디자인은 키즈 사이즈 X라지 사이즈와 키즈가 4가지 사이즈가 있는데요. 키즈 중에서 제일 큰 X라지 사이즈와 마이 사이즈는 1, 2, 3, 4, 5, 6, 6가지 사이즈 중에서 1 사이즈, 제일 작은 사이즈의 완성 치수가 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부분은 아몰의 깊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크면은 엄마 옷도 같이 입잖아요. 그런 수준의 오버핏으로 입는 거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일단 완성품은 같이 가져가지만 아무래도 아이들이니까 키가 그래도 어른보다는 조금 작기 때문에 아몰의 깊이를 조금 키즈 X 라지 사이즈에서는 줄여줬어요. 저는 지금 떴을 때 단 게이지도 원작보다 느슨하게 나와서 1 사이즈로 뜨면 1 사이즈보다 아몰이 훨씬 더 내려갈 거거든요. 그래서 X라지 사이즈로 그나마 조금 더 아몰이 짧은 X라지 사이즈, 키즈 X라지로 떠서 아몰 깊이를 조금 맞춰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뜨고 있는 도안을 따라가는 거는 키즈 X라지 사이즈를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저께 밤 하루 만에 지금 이만큼 떠서요. 많이 떴죠. 그냥 봄핀용은 무늬가 너무 어렵지 않고 봄핀용은 무늬가 진짜 쉬워가지고 그냥 드라마 보면서 이렇게 잠깐 무늬 차트 한 번만 보고 뜨면 되는 그런 거여가지고 어렵지 않게 잘 떴습니다. 그래서 어제 올리브용을 더 떠서 마무리를 할까 하다가 기장을 한번 보고 싶어서 거기서 스톱을 하고 봄핀용을 바로 캐스트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넥라인에서 넥밴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내려가서 넥밴드 다 뜨고 무늬 뜨기를 시작해주는 탑다운 요크 구조의 가디건입니다. 그래서 얘는 원작에서는 요 고무단을 3mm 똑같은 3mm 바늘로 떠요. 근데 저는 이제 똑같은 3mm로 끄면 게이지가 또 지금 크잖아요. 느슨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퍼져버릴까봐 바늘을 하나 줄였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타이트하게 목선을 잡아주려고 그냥 뜨면은 원작보다 그 목선이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지금 제 게이지가 느슨하잖아요. 그래서 넥밴드는 3.5mm 바늘로 줄여서 잡고 그래서 넥밴드 다 뜨고 나서 이제 무늬 들어가기 전에 코 늘리기 전에 바늘을 4mm로 바꿔서 이 무늬 몸판 부분은 4mm로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빙 부분은 소매도 그렇고 바디 몸통 부분도 그렇고 리빙은 3.5mm로 유지를 해서 한번 떠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원작에서는 그냥 다 3mm로 뜨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제 게이지가 느슨하기 때문에 3.5로 하나 낮춰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잘 뜨고 있어요. 색깔 너무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근데 진짜 제가 너무 내가 뜨면서도 웃긴 게 너무 이런 노랗고 초록고 정말 이런 팡팡 비비드한 컬러들을 골라가지고 좋다고 예쁘다고 골라놔서 이 전시할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전시의 통일감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하나하나 너무 예뻐서 골랐지만 이거의 전체 통일감을 잡아줘야 될 텐데 어떻게 잡아야 될지 정말 생각이 많습니다. 뭐 수불제죠, 수불제. 누가 이렇게 고르래? 막 이러면서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제가 열심히 뜨고 있고요. 전시회 소식을 이렇게 전하고 싶었어요. 제가 이런 걸 하고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이렇게 팟캐스트에서 핸드메이드 페어 전까지 몇 번을 더 찍을 수 있지? 한 번 찍을까? 한 번 찍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모르겠지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뜨고 있어요. 이게 여기까지가 지금 제가 2볼 쓴 거예요. 여기까지가 딱 2볼까지 딱 썼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양이 적어요. 그죠? 조금 더 길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 모헤어도 그냥 한 가닥 얇은 실 같은 경우는 25g 정도 하잖아요. 보통 이런 볼실로 나온다면.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한 200m 정도 얇으니까 한 200m 정도가 감겨있는데 요거는 진짜 46m여가지고 진짜 짧아가지고 계속 연결을 해줘야 되는 게 조금 귀찮지만 어쨌든 한 겹으로 그냥 한 번에 뜰 수 있고 지금 제가 4mm 바늘을 권장 바늘은 5mm지만 저는 손땀 자체가 조금 느슨한 편이에요. 그래서 막 그렇게 엄청 타이트하다는 느낌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약간 그 봄핀용 원작보다는 좀 두께감이 살짝 있게 나오고 있어요. 봄핀용 원작실은 살짝 요거보다 얇으면서 포실포실한 느낌이 있는데 살짝 요거보다 납작한 느낌이고 얘는 조금 더 통통한 느낌으로 지금 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게이지가 느슨하게 나와서 바늘 하나 더 줄여볼까 고민을 하긴 했는데 더 줄이면 뜰 때 너무 힘들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게이지가 크지만 3mm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드니까 자랑하고 싶었어요. 자, 이렇게 저의 이제 뜨개 소개는 끝났고요. 제가 얼마 전에 오랜만에 버지니아 얀의 버지니아님이랑 만나가지고 사가정 투어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누가바니츠 다녀오고 그 다음에 근처에 있는 여울얀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지름을 하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지름이라 너무 신나요. 누가바니츠에서 매장에서 구매를 하면 이렇게 예쁜 에코백에다가 담아주십니다. 여기 이렇게 마커도 달려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소개를 하려고 그대로 그냥 여기서 꺼내지 않고 이 상태 그대로 지금 다 여기다 넣어놨거든요. 팟캐스트에서 소개를 하려고 누가바니츠에서 구매한 것들만 한번 꺼내볼게요. 네, 이렇게 구매했습니다. 요즘에 누가바님이 레모컨님하고 이렇게 너무너무 귀여운 굿즈들을 니터들을 완전 취향 저격하는 귀여운 굿즈들을 많이 작업을 하시는데요. 요 트래블백 요거 되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소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가볍잖아요. 제가 프로젝트 백이 굉장히 많지만 사실 고백하자면 프로젝트 백들이 다 어딘가에 무언가를 담고 있어서 서로 다른 것들을 담고 있어서 막 다 쓰지를 못하고 지금도 보시면 제가 이거 버지니아님네에서 실 사면 주는 부지포 백인데 이런 거에다가 제가 지금 들고 다니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백은 많고 많지만 항상 쓰려고 하면 무언가가 담겨 있어서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재질을 참 좋아해서 가벼워가지고 좋아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트래블백이 이렇게 가벼운 재질로 이런 느낌으로 있더라고요. 뭔가 그런 성분? 원단의 이름은 안 적혀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가볍고 라벨도 이쁘다. 레몬컵이랑 누가바니츠네. 그쵸? 봉제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요런 디테일, 지퍼 누가예요. 너무 귀엽죠?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은 이제 네모컵님의 곰돌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잠그면 곰돌이와 누가가 만나는 이런 시스템 너무 귀엽습니다. 이 사이즈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소랑 된가? 중이랑 된가? 어쨌든 작은 거랑 큰 거가 있는데 저는 작은 거를 샀고요. 큰 거는 진짜 이렇게 그냥 크게 이렇게 토트백처럼 들고 다닐 만한 그런 사이즈였어요. 예전에는 그런 걸로 제가 많이 구매를 했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써보다 보니까 제가 잘 들고 다니는 가방에 그냥 이렇게 쑤셔놓고 다니기를 더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들고 다니는 프로젝트 백들도 거의 그런 걸로 쓰고 있고 그래서 가방에 넣고 다닐 수 있을 만한 사이즈로 그러니까 작은 사이즈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볼이면은 두 탈이 들어가면 충분하잖아요. 여기 찬물 들어가고 저거 뜨고 있는 거 넣어볼까요? 이렇게 제가 올리브영 뜨고 있는 거 이렇게 넣고 그리고 추가실 있는 거 넣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작은 이건 지금 제가 카메라를 담아놨는데 이런 작은 파우치를 하나 더 챙겨가지고 이 실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다녀요. 이거는 지금 제가 카메라로 가지고 다니는 건데 여기다가 이제 넣어놓고 이제 꼬랑지 빼서 여기다 이걸 넣고 얘 닫고 그 다음에 가방을 하나 더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잠궈서 프로젝트 백을 들고 다닙니다. 제가 하나 더 하는 이유는 만약에 이제 털이 날리는 실이라면 이거를 여기에다 넣었을 때 이제 털이 여기도 다 묻잖아요. 그런 이유도 있고 그리고 그냥 넣고 다닐 때는 이 실이 이 가방에 안감에 닿으면서 얘가 실이 이렇게 뭐라 그러지? 퍼져요. 그러니까 부풀어 오르거나 이렇게 막 일어나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작업하는 실은 작은 파우치에다가 하나에다 넣어놓고 쪼매놓고
쓰고 이렇게 해야지 제가 막 뽑아가지고 이게 굴러다녀도 여기에 실에는 먼지가 안 묻잖아요. 그런 이유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작은 거 하나에다가 넣어놓고 프로젝트 백에다 넣고 그렇게 담아서 가방에다가 넣어놓고 그렇고 다니면은 이제 뭐 편물 망가질 걱정도 없고 뭐 묻을 걱정도 없고 해서 아주 편해서 프로젝트 백을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찍었으니까 이제 팟캐스트 찍었으니까 저도 이제 요 프로젝트 백을 게시를 해도 되겠죠? 여태까지 이거 찍으려고 게시를 못했어요. 이제 찍었으니까 게시해야지. 그리고 요거는 제가 예전에 샀었는데요. 이거 다 끊어먹었어요, 우리 애들이. 우리 애들은 진짜 줄자를 진짜 몇 개를 해먹는지 몰라요. 맨날 이거 잡아 뽑아가지고 누가 봐야지 요거는 요 가죽끈 여기 끈 여기 있는 데가 뜯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망가지는 이유도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망가지는 이유는 여기를 끊어먹어서 줄자를 뽑아 쓸 수 없게 만든다는 거. 그래가지고 이번에 하나 추가로 구입했고요. 요게 요 크기도 크고 색깔도 잘 보이고 손에도 잘 잡히고 예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샀습니다. 그리고 실은 요 두 타래를 샀는데요. 로드 투 차이나 로드 투 차이나 라이트 더 파이버 컴퍼니의 로투차고요. 요거를 제가 이제 누가바님 팟캐스트를 굉장히 좋아하는 애청자로서 누가바님 팟캐스트에서 굉장히 부드러워요 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 말고 원래는 알파카실 되게 부드러운 게 있었는데 그거를 구매할까 하다가 그걸 이제 재고가 색상이 몇 개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걸로 뭘 뜰 수 있을까 하다가 그냥 미니숄이라도 한번 떠볼까 하고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 미니숄을 뜰 거면 부드러운 실 뭐가 있었는데 막 이러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로투차가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이걸로 두 타래를 구입을 했고 지금 생각하는 거는 라울루숄?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미니이면서 부드러운 실로 떴을 때 좋을 것 같은 걸 뜨면 좋겠다 하고 어쨌든 라울루숄을 생각하고서 구입을 했습니다. 두 타래. 색깔 예쁘죠? 제가 진짜 결정장애거든요. 그래서 어떤 색깔이지? 이 그레이도 똑같은 그레이가 아니잖아요? 좀 약간 쿨톤 그레이도 있고 지금 이건 약간 웜톤 그레이인데 그렇게 놓고서 또 대보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버지니아님한테 어떤 게 어울려요? 이렇게 했는데 버지니아님이 이게 더 예뻐요 하고 골라주셔가지고 얘로 골랐습니다. 얘 색깔은 그레이 펄이에요. 그레이 펄. 이렇게 요 색상이고 둘 타래면은 라울루숄 하나를 뜰 수 있는 길이길래 보고서 한 타래로 될까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두 타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두 타래 구매했습니다. 근데 진짜로 너무너무 부드럽고요. 기모감도 살짝 있죠. 이렇게 있으면은 보통 알파카나 이런 실들은 요 긴 털들이 좀 따가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너무 부드러워요. 그래서 성분은 65% 알파카에 15% 실크, 10% 카멜, 10% 캐시미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부드럽고 안 따가운 것 같아요. 지금 느낌으로는. 또 떠보고 입었을 때 또 달라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알파카는 약간 긴 털이 따갑게 찌르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떴던 알파카 실들 중에서는. 근데 얘는 지금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살짝 처음에 닿을 때 그런 느낌이 좀 있나? 그런데 다른 이제 제가 떠봤던 실들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부드러운 편이다. 이렇게 달을 구매했습니다. 예쁘죠? 네, 그래서 누가바니츠에서 정말 실 구경을 재밌게 열심히 오랜만에 너무 행복하게 잘하고 나와가지고 점심 먹고 시간이 살짝 남아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버지니아님께 원래는 누가바니츠만 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살짝 남는 것 같아서 버지니아님한테 여기 근데 근처에 여울리아님 있대요. 혹시 괜찮으시면 같이 가보실래요? 근데 버지니아님이 좋다고 해주셔가지고 여울리안까지 들렸다 왔습니다. 여울리안은 똑같이 이제 사가정에 있고요. 길 건너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출구가 달라요. 그러니까 위치는 멀지 않으니까 코스로 가시기에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여울리안은 손염색실 가게예요. 근데 직접 가보니까 휴대용으로 향수? 그런 것도 파시더라고요. 아직도 남아있어. 이런 미니 퍼퓸을 판매하시고 요렇게
라인이 되어 있고 요거를 이제 구매하고서 여기 이 종이에다가 원하는 그 향을 뿌려서 가져갈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요거 여흘이라는 향수를 뿌려서 가지고 왔고 요게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설명만 보고서 요거 마음에 들 것 같아 하고서 딱 냄새 맡아놨는데 너무나 취향인 거죠. 근데 이제 나머지도 근데 결국에 다 확인을 해봤는데 냄새를 이렇게 가까이서 맡아봤는데 결국에는 얘가 제일 마음에 들어. 요 설명이 굉장히 잘 써져 있다. 상상하는 그런 느낌을 잘 적어 놓으셔가지고 처음에 골랐던 게 제일 좋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다가 뿌려서 가지고 왔고요. 여울야님 가게를 제가 알게 된 거는 여울야님이 사랑비뇽을 뜨셨어요. 그래서 사랑비뇽 입으신 사진이 너무 예쁜 거죠. 그래서 원래 사랑비뇽은 꽈배기 터틀넥 풀오버 디자인인데요. 새들 숄더로 되어 있는. 근데 이제 여울야님은 터틀은 안 하고 반목 정도로 하셨고, 근데 오버핏으로 너무 예쁘게 잘 어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이미지가 남아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어떤 실이랑 요 민티 우롱 실이랑 같이 합사해서 뜨셨는데 색감도 너무 예쁘고 제 기억에 박힌 거죠. 그래서 이제 여울야를 가보자 하고 막 갔는데 그날따라 이제 두니트 사장님도 와 계시고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버지니아님이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결에이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저도 두니트실 듣기는 해봤는데 써보진 않아가지고 좋다 말은 들었었는데 안 써봤거든요. 잘 몰라서 죄송스러웠지만 어쨌든 만난 것도 그 자리에서 이제 갔는데 사장님들 두 분이 계셔가지고 되게 신기했고 그래서 핸드메이드 페어 얘기도 하고 뜨개 얘기도 하고 그렇게 또 의도치 않은 그런 우연의 일치로 또 좋은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울얀 매장은 샘플도 사장님이 직접 드신 샘플들도 되게 예쁘고 그리고 이제 스와치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요즘 송년색실 레이스얀을 합사를 해서 뜨는 게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합사된 스와치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매장에 콘사들도 꽤 있었어요. 그 콘사들의 이름들도 막 붙어있고 그러니까 사장님이 쓰시는 거겠죠? 이름들도 막 붙어있고 이렇게 향수 라인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두니트 사장님이 오셨던 이유가 있었어. 두니트 사장님이 두니트 그 실 팝업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또 그 두니트의 실들을 직접 만져보고 구매할 수 있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또 이제 한 번 더 다녀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 또 누가바 니츠에서 수미님 책 새로 나와서 팝업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가고 싶고 두니트 가서 실도 만져보고 또 가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지금 또 제가 너무 또 정신이 없잖아요. 지금 굉장히 전시까지 얼마 안 남아가지고 샘플 작업하는데 다 못 들까 봐 제가 지금 굉장히 똥줄이 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뜨고 있습니다. 갈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네, 그래서 제가 여울얀에서 사고 온 거는 이것도 쇼핑백도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안 버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그냥 영수증 안 버리고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거든요. 이 실이 바로 그 민티 우롱 실이에요. 여울얀 사장님이 사랑비뇽을 뜰 때 합사하셨던 그 레이스얀 민티 우롱 실이고요. 마침 재고가 딱 제가 보는데 재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티 우롱은 없나요? 그랬더니 염색해놓은 거 있는데 말리고 있어요 하셔가지고 말리고 있는 거를 제가 들고서 괜찮아요. 제가 가져가서 말릴게요 하고서 들고서 왔습니다. 너무너무 예쁘죠? 민티 우롱은 1200m 100g의 슈퍼워시 메리놀 레이스 웨이트 실입니다. 1200이면은 좀 사실 제 사이즈는 좀 간당하긴 하거든요. 어떻게든 기장을 줄이거나 맞춰가지고 한 타래로 끝날 수 있게끔 해야겠죠? 그래서 요렇게 컬러감이 은은하면서 스페크드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 그런 실입니다. 예쁘죠? 그래서 그 여울얀 사장님이 뜨신 사랑비뇽에 제가 반해가지고 또 제 디자인이 어떤 가게에 샘플로 걸려있다. 이것도 되게 기분이 되게 묘하더라고요. 와, 이런 것도 되게 보람차구나. 이런 걸 또 느껴봤습니다. 감사해요. 제 디자인 떠주셔서. 어쨌든 그래서 기념으로 이 민티우롱이 꼭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민티우롱 한 타래를 구매해왔고요. 그리고 요거를 구입을 하면 얘는 이제 티 콜라보래요. 그래서 이렇게 민티우롱 차 하나를 티백 하나를 넣어주셨어요. 얘도 이제 촬영을 했으니까 먹어봐야죠.
색깔이 딱 요 민트 컬러랑 딱 맞아가지고 어쩜 이렇게 색을 잘 뽑으셨는지 너무 예쁘죠? 진짜 딱 봐도 콜라보다 라고 느낄 수 있는 이런 느낌. 너무 예쁘고 좋은 것 같아요.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컨셉 콜라보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울ян에서도 되게 좋은 추억을 하나 만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사과정 가실 일 있다면, 아니 억지로라도 가세요. 너무너무 재밌으니까요. 누가바니츠도 한번 가보시고 여울ян도 함께 가시면 되게 좋은 뜨개 투어 하고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천! 네, 드디어 마지막이네요. 이 책은 제가 직접 구입한 건 아니고요. 한스미디어에서 보내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제가 읽어볼 수 있었던 따끈따끈한 신간 뜨개책입니다. 누구나 알기 쉬운 대바늘 니트 사이즈 조정 핸드북이고요. 여기 적혀있는 대로 그대로예요. 뜨고 싶은 실, 입고 싶은 크기, 좋아하는 형태로 바꿔 뜨는 법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우리 만약에 도안을 구매를 하면 100과 110, 120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나와 있다면 나는 105로 만들고 싶은데 왜 100과 110밖에 없는 거야? 이럴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 어떻게 조정을 해갈지에 대한 방법이 담겨 있는 책이에요. 그런 이론적인 내용도 있지만 이렇게 서로 다른 디자인이 한 5개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앞에도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의 서로 다른 구조의 스웨터 디자인이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직접 변형해보는 그런 실전도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론적인 내용들도 요 목차에서 보시면 원하는 사이즈를 재는 법, 사이즈를 조정할 때의 포인트, 그리고 게이지. 사이즈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 게이지는 필수입니다. 보여드렸던 올리브용과 그리고 봄핀용 2가지도 원작보다 게이지가 달라요. 둘 다 원작보다 게이지가 느슨하고요. 원작대로 똑같이 떴을 때 제가 지금 뜨고 있는 실들로 뜨면 더 크게 사이즈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게이지를 내보지 않고 맞겠지 하고 그냥 코를 잡고 시작을 해버리면 실제적으로 내 게이지가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완성 치수가 원작보다 작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크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나는 크게 나오는 건 상관이 없어. 근데 그럼 작게 나와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항상 저는 얘기하지만 게이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 잡기 전에 옷을 뜨실 때는 반드시 게이지를 꼭 내주세요. 그리고 사이즈를 조정하는 방법은 바늘로 바꾼다, 뭐 실과 바늘로 바꾼다. 저 같은 경우는 둘 다 올리브용이나 봄핀용이나 둘 다 원작의 바늘은 똑같이 사용했어요. 다만 실이 다르죠. 그 실이 다른데 게이지가 더 느슨하게 나온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또 제도로 바꾼다. 근데 여기 제도라는 거는 제가 이전에도 요거 말고 다른 책을 받아서 서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요 쉽게 배우는 뜨개 도안의 기초라는 책이에요. 똑같이 한스미디어에서 출판을 한 책이고요. 요거는 내가 이제 스웨터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제도를 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실려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도 사이즈 조정이 나와 있긴 하지만 패턴 그리는 법, 그래서 이 제도를 통해서 사이즈를 조절하는 방법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제도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선을 그릴 것이냐, 그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책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요 데바이트 사이즈 조정 핸드북은 이 제도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다는 전제 하에 그 제도를 수정을 해서 옷의 형태를, 그러니까 사이즈를 조정하는 방법을 담고 있는 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무늬 뜨기일 때 무늬로 바꾼다. 예를 들어서 제가 디자인한 디자인 중에 포린용이라는 디자인이 있어요. 그래서 꽈배기 무늬로 되어 있는 디자인인데 그 꽈배기 무늬가 무늬가 꽤 사이즈가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늬의 크기가 작으면 사이즈 조정하기가 쉬워요. 한 무늬를 추가하거나 한 무늬를 빼거나 해서 조금씩 사이즈를 조정하기가 편한데 만약에 무늬의 크기가 큰 경우, 뭐 예를 들어 10코 이상이 돼버리는 경우에는 10코라는 게 별로 코수가
얼마 안 커 보이지만 게이지로 따졌을 때 10cm에 20코, 1cm에 2코라고 친다면 10코 하나가 5cm잖아요. 이걸 넣고 빼고 하는데 5cm가 늘어났다, 5cm가 줄어들다 한단 말이죠. 근데 옷에서는 그 5cm가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미세하게 무늬를 조정을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제가 포린용 같은 경우도 까베기와 까베기 사이에 그 안뜨기 코가 2코가 들어가게끔 설정한 사이즈가 있고, 안뜨기가 3코가 들어가게 설정한 사이즈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사이즈를 세분화하기 위해서 제가 무늬 조정을 해서 사이즈 조정을 한 방법이 포린용 가디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뜨개의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요 계산도 요 책에서도 있거든요. 요 책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평균 계산, 사선의 계산, 고무뜨기 코수 정하는 법.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선 여기서 나와 있던 계산의 경우는 뭐 예를 들어 내가 처음에 10코로 시작했는데 그 다음 단에서 30코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코를 늘려서 30코를 만들 것인가, 그런 것들이 적혀 있고요. 사선의 계산은 요 책에서도 봤어요. 그리고 고무뜨기 코수를 정하는 방법은 고무뜨기로 몸판을 잡아주고 싶은데 그럴 경우에 코수를 얼마 정도로 산정을 해야 될지, 그런 계산법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까지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 나와 있고, 그리고 요 보텀업 레글런 아까 앞에서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그걸 가지고서 그런 디자인들을 사이즈 조정하는 방법이 나와 있고, 또 여러 가지 고민거리에서 다른 실로 뜨고 싶어, 제가 지금 앞에서 보여드렸던 다루마 실들로 바꿔서 뜬 것처럼 그런 거, 그리고 게이지가 안 맞는다라고 하면은 게이지를 어떻게 맞춰서 사이즈를 선택하는 방법, 그런 것도 나와 있고, 그래서 게이지가 안 맞는다라고 하면은 게이지를 이제 어떻게 맞출 것인가, 바늘을 바꿀 건지 실을 바꿀 건지 아니면은 뭐 코수 조정을 할 건지, 뭐 그런 식으로 게이지가 안 맞을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이게 약간 대화하는 나 이거 궁금해요. 지금 여기 내비게이터라고 나오잖아요. 선생님과 뭐 큰 사이즈 대표. 그러니까 궁금한 것들을 내가 물어보면서 답변을 받는 형식으로 책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흥미롭게, 그리고 또 술술 잘 읽히게끔 책이 적혀져 있어서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뭐 형태를 바꾸는 거, 스웨터를 가디건으로 바꾸는 방법, 스웨터를 베스트로 바꾸는 방법, 이런 것도 굉장히 문의가 많아요. 저는 이제 디자인하는 사람이라서 뜨시는 분들께서 이거 근데 스웨터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거 가디건으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변형이라는 게 경우의 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게이지도 그렇고 사이즈도 그렇고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물어보셨을 때 답변을 해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직접 본 거 아니고 제가 직접 계산한 거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을 또 질문을 들었다고 제가 다 계산을 해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모든 분들의 질문에. 작가분들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또한 원작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거는 충분히 많이 설명을 해드릴 수 있지만, 변형에 관련된 부분은 도안을 새로 계산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사람마다 다 다르고 실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알려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변형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알려드릴 수 없어요.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변형 같은 경우는 제가 느끼기에는 많이 떠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든 답은 똑같은 것 같은 이 기분, 많이 떠보시는 게 중요하고, 내가 이제 뜨면서 감을 잡는 거죠. 아, 이 정도면 크게 나오겠구나, 여기서는 이렇게 바꾸면 되겠구나라는 게 이렇게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식으로 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사람의 몸은 다 다르기 때문에 내 몸을 제일 잘하는 거는 나고, 누가 말해줘서 너 거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입었을 때 여기까지 오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만큼 핏이 좋을 것 같아, 이게 더 정확하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내 옷에 대해서 많이 떠보고 많이 입어보고,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가이드로 정확하게 내 몸에 맞춘 건 아니지만 큰 틀의 가이드로 이런 가이드북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그때그때 찾아서 보면서 해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책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변형에 관한 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을 하고 싶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뜨는 방법, 뭐 사이즈를 정하는 방법 해서 표준 사이즈와 뜨는 사이즈에서 신체 치수 나와 있고요. 그 중에서 사이즈 골라서 뜨는 법,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부분만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가 이제 한 장 한 장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가지고 혹시나 이렇게 노출이 되면 안 될까 싶어가지고 목차로 이제 최대한 내용 설명을 드리려고 했고요.
요거에 대한 이제 서평도 제가 블로그에도 적어놨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봐 주시면 제가 링크 밑에 더보기란에 추가해 둘게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 주신 한스미디어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에서도 지금 이제 오늘 딱 마지막 날이라 이 영상이 올라갔을 때쯤에는 끝났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 인스타그램에서 요 기대평 이벤트에서 기대평 이벤트 남겨주신 분들 중에 선정을 해서 한스미디어에서 이 도서를 보내주신다고 해가지고 이벤트를 감사하게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한스미디어에 다시 한번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 길었던 팟캐스트 촬영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영상이 너무 길어진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빨리빨리 끊고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하긴 했는데 열심히 편집을 해서 잘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우리는 또 열심히 뜨게 하고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